안녕하세요, 작가 정성원입니다. 오늘은 동문서답하지 않고 두괄식으로 답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한번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오래돼서 리뉴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건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좋아하는 과일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 거고, 그리고 우리 회사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예를 한번 들어볼 거예요. 그 전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냥 yes or no, 무엇이다 이렇게 딱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배경을 말하고 싶은데 그거는 욕심이에요. 근데 이거는 트레이닝이 많이 필요한데요. 그냥 많이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제가 어떻게 연습을 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묻는 말에만 대답해라. 이게 결론입니다. 묻는 말에 먼저 대답을 하고 그 배경이나 그 흐름에 대해서는 그 말한 다음에 이야기를 살 덧붙이는 겁니다. 이게 두괄식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웃고 있죠? 누가 안 그러냐고. 동문서답 한다니까요. 동문서답을 하고 배경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상황을 먼저 깔아 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면접관들이 어떻게 보느냐, 아 얘는 열정이 있구나, 하고 싶은 말이 많구나, 전달하고 싶은 바가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좋게 평가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아 면접 시간도 얼마 없는데 얘는 자꾸 무슨 이야기 하는 거고,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눈치가 없네, 연습 안 했네, 두괄식도 연습 안 했구나, 얘는 면접 준비할 때 뭐 했지? 아 얘는 이렇게 내가 표정 찡그리고 있으면 끊어야 되는데 자기 할 말이 뒤에 있으니까 안 끊네? 눈치 없네? 내가 일 시키면 이거 물어봤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 할 그런 지원자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괄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두괄식 진짜 중요합니다. 두괄식으로 대답하지 못한 이유가 두 개가 있는데요. 두 가지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바로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대답할 시간을 벌려고 하는 거죠. 좋아하는 과일이 뭐예요? 라고 했는데 아 내가 이걸 말하면 되나? 저걸 말하면 되나? 이걸 말했을 때 내가 더 좋은 점수를 받나? 저걸 말했을 때 좀 더 좋은 점수를 받나? 이렇게 미처 준비하지 못한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바로 판단이 안 돼서 횡설수설하다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할 시간을 벌려고 말을 하는데 이게 첫 번째 두괄식이 안 되는 이유. 두 번째는 내 욕심이 많아서 아 나 그거 알아, 그거 아는데 내가 사실은 이거를 이렇게 했어서 저렇게 해서 이걸 했고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 과정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이렇게 풀어냈는데 이 어려움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난 이걸 배웠고 그래서 나는 이걸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욕심이 많아서. 두괄식이 안 되는 이유 두 가지죠. 욕심이 많아서 아니면 준비가 안 돼서. 요거 두 가지입니다. 바로 말할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욕심이 많아서 같은 경우에는 상사가 아 눈치 없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면접관이. 그리고 바로 대답을 못하고 빙빙 둘러서 하는 경우에는 아 얘가 면접 준비를 많이 안 했구나, 면접 준비를 불성실하게 했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과일에 대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좋아하는 과일 뭐 있으세요? 라고 물으면 아 네 저는 복숭아를 좋아합니다. 복숭아를 좋아하는 이유는 맛있고 영양이 많고 싸게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숭아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 끝인데 이게 잘 된 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좀 더 붙여도 돼요. 근데 이야기를 먼저 붙이고 두괄식으로 못하는 거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정성원 지원자 어떤 과일 좋아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농부셨습니다. 어렸을 적에 제가 아버지를 많이 도와드린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는 열심히 일하셨고 제가 도와드렸을 때 정말 저를 예뻐해 주셨어요. 그런 기억이 아직도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과일이라고 하면 저는 그때 아버지를 떠올리며 맛있고 영양가 높고 싸게 구할 수 있는 과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과일을 좋아하는데 그게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복숭아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 지금 웃고 있죠. 지금 웃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가서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과일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 저희 아버지는 농부십니다. 농부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바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과일이 뭐예요? 아 복숭아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 이게 핑퐁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했던 이야기를 먼저 말했으니까 중간에 면접관이 치고 들어와서 끊어도 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으니까, 복숭아라고 했으니까
제 아버지는 농부셨습니다라고 시작하는 순간 중간에 끊을 수 있는 타이밍을 내가 많이 준다는 거죠. 맛있고 영양 많고 값싼 과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복숭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뭘 좋아하냐고 라고 면접관이 딱 끊을 수도 있어요. 끊을 수도 있다는 거죠. 투괄식으로 안 하면 공격할 수 있는 시간을 내가 많이 주게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무슨 과일 좋아합니까? 저는 복숭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고 저렇고 저렇기 때문입니다. 어떤 과일 좋아하세요? 저는 이런 과일이랑 저런 과일이랑 저런 과일을 좋아하는데 그걸 다 종합해보면 결국 제가 좋아하는 건 복숭아입니다. 이런 건 좋지 않다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실제로 나올 수 있는 면접 질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정성원 지원자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지? 저는 신속 정확하게 도면을 수정하는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3학년 때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덤벨을 들어올리는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때 한창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프로젝트 발표일이 3일 앞둔 시점에서 크게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하다가 신속 정확하게 도면을 바꿔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거를 출품하기로 했고, 그래서 노력을 한 끝에 신속 정확한 도면 수정이 이루어졌고 발표 내용도 수정을 해서 그대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입사를 한다면 신속 정확한 도면 수정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연스럽습니다. 안 좋은 예는 이렇게 들 수 있겠죠. 정성원 지원자 우리 회사에 입사한다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3학년 때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덤벨을 들어올리는 프로젝트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 이럴 것 같죠? 여러분들 이런다니까요. 나무젓가락으로 덤벨을 들어올린 프로젝트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창 A 안으로 진행을 하다가 B 안으로 바뀌어야 되는 그런 설계 변경이 있었는데 그게 3일이라는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할지 회의를 했고, 그래도 제일 좋은 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 최종안으로 전면적인 수정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PPT부터 모든 걸 다 했고 저는 도면 수정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열심히 도면을 수정해서 신속 정확하게 도면을 수정을 하였고, 그 최종안대로 저희가 출품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사를 한다면 그와 같이 도면을 신속 정확하게 수정하는 업무를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안 이럴 것 같죠? 혹시 웃고 있죠? 아니라니까요. 긴장을 하게 되면, 연습을 많이 안 하게 되면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예를 들으시면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정성원 지원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으세요? 저는 신속 정확한 도면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3학년 때 나무젓가락을 이용한 덤벨 들어올리기라는 프로젝트를 했는데 블라블라블라 이야기를 하는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그러면 이거를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속 정확한 도면 수정을 통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끝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별로 듣기 싫어하는 것 같으면 빨리 끝내버리는 겁니다. 두괄식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도 좀 더 듣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한 개 흘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3학년 때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딱 눈치 보고 근데 좀 더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리고 스마트 에어컨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는 대회에 나가서도 도면 수정을 신속 정확하게 해서 입상을 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도 질문을 하면서 맞힐 수도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어떻게 했다? 저는 신속 정확한 도면 수정을 드릴 수 있습니다. 3학년 때 나무젓가락으로 덤벨을 들어올리는 프로젝트를 했었고 거기에서 신속 정확한 도면 수정이 정말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에어컨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는 곳에서도 제 신속 정확한 도면 수정 능력은 빛을 발했습니다. 이렇게 흐름으로 끝내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제가 아이 컨택 하는 방법은 한번 따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렇게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눈치를 보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게 아니라 되게 여유롭게 아이 컨택을 하듯이 아이 컨택을 잘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의중을 보는 거죠. 눈치를 보는 거죠. 내가 이야기를 더 해도 되겠구나, 이쯤 끊어야겠구나 라는 거를 보는 거죠.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서 저를 보면서 끄덕이고 있으면 내가 말하는 게 좀 맞는 방향이겠구나 라는 걸 하고 한숨을 쉬거나 다른 질문을 할 거 없는지를 지원서를, 자기소개서를 보고 있으면 내가 좀 방향이 조금 잘 안 맞는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영상을 따로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면접을 할 때 동문서답하지 않고 두괄식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두괄식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면접에서 두괄식으로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이게 면접의 기본이에요. 기본기가 충실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뭘 하는 회사인지, 내가 지원한 직무가 어떤 직무인지, 무슨 일을 하는 직무인지, 이 회사의 이 직무에서는 특별히 뭘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지, 그거를 잘 알고 면접 준비를 했을 때 두괄식으로 동문서답하지 않고 내 어떤 경험을 어떻게 질문할 수 있을지, 어떤 예상 질문이 올지를 가늠이 되기 때문에 면접을 좀 더 효율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회사가 어떤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지, 이 직무가 무엇을, 어떤 능력을 좋아하는지, 요거를 중점적으로 보고 면접 준비를 하시면 두괄식으로 답변하는 거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감이 오실 거예요. 결론은 뭐다? 묻는 말에 대답해라. 핵심을 먼저 대답해라. 묻는 말에 먼저 대답해라. 핵심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듣고 싶은 핵심, 내가 말하고 싶은 핵심 말고, 그건 욕심이에요. 내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욕심이고, 그 사람들이 듣고 싶은 핵심이, 면접관들이 듣고 싶은 핵심이 진짜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면접 질문을 받으면 면접관들이 듣고 싶은 핵심을 먼저 이야기해라. 그리고 상황 설명을 풀어라. 이게 두괄식을 하는 방법, 동문서답을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